현재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동성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매일 저녁 밤마다 학문 섹스라는 게 동성애입니다. 근데 초등학생들까지 초등학교 주위에 동성애 알바를 붙여놓고 초등학생들이 나오면 3만원 줍니다. 그 3만원 주는데 그 동성애에 가서 3만원 받기 위해서 몇 번 다니기 시작하면 학문에 있는 전립선이 자극을 받게 돼요. 자극을 받으면 처음에는 돈을 받기 위해서 동성애 알바 부르는 데 가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성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안 나가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숫자, 여러 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내에 에이즈가 걸릴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몇 달 내에, 1년 내에, 2년 내에 에이즈가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에이즈가 걸리는 사람들이 언제 에이즈가 걸리냐? 초등학생 13살 남매, 14살 남매 애들이 가서 동성애를 하게 되고, 그들이 가서 동성애를 할 때 에이즈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에이즈는 그때 에이즈가 걸렸다고 해가지고 금방 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에이즈는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8년 내지 10년 돼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그 발병이 나타나는 시기가 20세부터 24세인데, 통계적으로 20세부터 24세에 에이즈 환자 발병 확진율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20세, 24세가 제일 많다고 하는 말은 13살, 14살, 15살 이때 에이즈가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은 에이즈 현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20세, 24세 그때 이제 확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에이즈 환자는 평생 동안 결혼할 수도 없고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평생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이 우리 에이즈를 7만 번 이상 진료했다는 염한석 원장님은 에이즈 환자가 평균 사망률이 41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 50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는 것이 에이즈며, 또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에 85년에 에이즈 환자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1985년에 에이즈 환자가 한 사람이었는데 현재는 14,000명이 됩니다. 이것은 2016년 통계예요. 2017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14,000명이나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85년부터 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30년 만에 14,000배가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14,000배 에이즈 환자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확진 환자들이 생기고 있냐? 지금 1000명 이상씩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100명 이상씩, 1년에 100명 이상씩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죽는 것이냐? 초등학교 때 걸리고 중학교 때부터 에이즈 질병이 걸려가지고
20세나 24세에 질병이 나타나는데 40세, 50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동성애인데 마치 동성애가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것, 그건 허울 좋은 광고형이고요. 실질상으로는 종로구에 밤마다 몇백 명씩 이 학문 섹스를 하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여자 참여촌 같은 남창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면 동성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동성애 하는 장소에는 어린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 있지만은 그 즉시 나타나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엄마들, 중학교 엄마들은 자기 자녀가 에이즈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0세, 24세가 되면 확진이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에이즈 환자가 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때 에이즈 환자가 된 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13살부터 16살까지 가장 많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는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동성애를 할 수 있다.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동성애는 병 걸리는 게 아니다. 하는 이런 허울 좋은 교육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데도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심지어는 동성애가 좋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어요. 퀴어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 죽이는 살인연극입니다. 이런 사람 죽이는 살인연극을 좋다고 허락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시장이든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든지 이런 사람을 교육감이든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런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살인하는 살인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방조하는 그런 방조자를 국가의 어떤 일꾼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몰라가지고 그런 것을 찬성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초등학교 엄마들은 그걸 모르고 있고 중학교 엄마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만약 안다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일반인들도 잘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의 에이즈 환자가 지금 14,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지금 같은 추세로 다시 20년이나 30년 가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도 이것이 좋다고 이것을 찬성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내용적인 사실을 잘 모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밝혀졌어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나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14,000명인데요. 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에이즈 환자가 되어가지고 병이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병 걸려서 죽어가는 이 젊은이들은
결혼도 할 수 없고 자녀도 낳을 수 없고,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 파멸 운동입니다. 국가 전복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자를 공직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당연히 배제해야 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알아내야 되고, 특별한 것은 지금 국가인권회를 통해 가지고 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이걸 보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통계를 내지 않고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그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이걸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계청도 통계는 가지고 있지만은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되냐? 이것은 사람들을 사형장으로 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전복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접 살인자들입니다. 이런 살인자들을 우리가 국가의 어떤 공무원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들이 이것들을, 이 동성애 문제를 더 정확하게 알고 파악해서 이것을 막는데 협력하고 국가를 살리는 모든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했습니다.